세계를 연결한 건 인터넷 이전의 박스였다. 무슨 황당한 주장이냐고요? 황당한 주장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인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이 박스에 대해 20세기 후반 50년 동안 혁신적인 전환이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 세계적인 석학인 피터 드러커는 이 박스를 두고 세계 경제사를 바꾼 혁신적 발명품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박스란 바로 거대한 배에 차곡차곡 쌓이는 컨테이너를 가리킵니다. 마크 레빈스는 책 더 박스를 통해 컨테이너 도입이 운송업의 혁신은 물론 더 나아가 세계 경제까지 바꾸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컨테이너의 시작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56년 4월 26일 미국 뉴저지주 동북부 뉴여크항 유조선 아이디얼 X호에 알루미늄 소재로 된 컨테이너 박스 58개가 실렸습니다. 5일 뒤 아이디얼 X호는 텍사스주 휴스턴 항구에 도착했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트럭들은 컨테이너를 하나씩 싣고 목적지로 흩어졌습니다. 저자는 이때가 혁신이 시작된 순간이자 전 세계가 연결되는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컨테이너가 생기기 전까지 부두의 노동자들이 일일이 짐을 옮겨 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입되는 구조였죠. 컨테이너가 처음으로 진가를 발휘한 건 베트남전이었습니다. 베트남전 초기 미군 병력 수는 6만 명에 육박했지만 군수품 공급망은 형편없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 승패는 군수품 조달에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였는데 베트남전 초기 미군의 군수품 조달은 하나하나 짐을 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연히 군수품 때문에 전투를 하지 못하겠다는 불평이 미군들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를 일거에 해결한 게 바로 컨테이너 수송작전이었습니다. 컨테이너 운송업자인 말콤 맥린이 미군의 베트남전 물자 수송을 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컨테이너는 군수품의 만성적인 항구 적체 현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미군이 컨테이너를 베트남전에 활용하자 이득을 보기 시작한 국가는 엉뚱하게도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군수물품을 실어 베트남에 하역하고 돌아오는 회항길에는 컨테이너가 늘 텅 비어 있었는데 이를 운송사업가들이 그냥 두질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의 대미 수출품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당시 품질보다는 가격으로 밀어붙였던 일본의 싸구려 전자제품이 미국에서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는데 컨테이너가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한국도 컨테이너를 발판으로 국내 항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부산항이 세계적 항구로 도약하는 데는 1970년대부터 시작된 세계 각국의 컨테이너 하역의 힘이 컸기 때문입니다. 컨테이너 때문에 해상 운송 비용이 낮아지자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의류 제품 등이 경쟁력을 갖기 시작했고 한국의 해상 수출은 1969년 290만 톤에서 1973년 600만 톤으로 2배나 늘어났습니다. 결국 컨테이너가 한국을 가난에서 벗어나 무역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 셈입니다. 탄생한 지 64년 된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 물류 시장 규모는 8조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한 박스 하나가 전 세계를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2020년도 한국에게는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쉬운 해는 한 해도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세계를 바꾸고 한국을 바꿨듯이 경자년에는 컨테이너와 같은 아이디어가 또 나와서 한국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힘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